안녕하세요.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서 오늘은 제가 가진 이 육군 M65 필드 자켓과 슈프림 필드 자켓을 간단히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M65 필드 자켓은 1965년에서 66년도까지 짧은 기간만 생산된 1세대 제품이고요. 사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M65 필드 자켓의 형태는 이미 1세대 자켓에 대부분 갖춰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탠드 컬러, 그리고 후드를 감추는 지퍼, 그리고 이런 중간 크기의 가슴 포켓, 그리고 하단에 이런 포켓 2개,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지퍼식으로 잠글 수 있는 형태와 이 지퍼를 막아주는 플랩, 등 쪽에 있는 액션 플리츠, 아니면 팔에 있는 자그마한 플리츠 같은 부분들, 소매의 형태라든가 하는 것들이 사실 M65 필드 자켓의 전형적인 특징들인데 이미 1세대 자켓의 대부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65 필드 자켓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미 1세대에 갖춰지기는 했지만 1세대가 다른 이후 세대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어깨 견장이 없다는 것. 2세대 이후로는 이 견장이 다시 부활을 하고요. 견장이 없는 만큼 1세대 자켓이 아무래도 좀 더 일상에서 입기 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이후부터 변화된 특징인데 요 알루미늄 지퍼가 쓰였다는 점. 2세대까지는 이 알루미늄 은색 지퍼가 사용되었지만 3세대 이후로는 구리 지퍼가 사용돼서 이 특징들이 가장 큰 다른 세대와 구별할 수 있는 특징들이 될 것 같습니다. 소소한 특징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팔 부분에 이렇게 거셋이 달려 있어서 팔의 품을 조절하기 쉬운데 이 해당 부분은 2세대에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디테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목 뒤에 이렇게 간단한 일스펙에 대한 패치가 붙어 있고요. 특징적으로 이렇게 하단에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나 관리 방법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도가 65년도여서 그런지 이렇게 계약 번호에는 이렇게 DSA 10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담겨져 있고요. 밑에는 관리 방법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해당 패치들이 보통 실로 엉성하게 붙어 있어서 많은 경우 다 해져서 유실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컬렉팅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M65 필드 자켓은 워낙 긴 시간 보급된 만큼 인간에서도 일상 용도로 많이 착용하곤 하는데요. 특히 70년대에는 어떤 반전 운동이나 반문화 운동, 히피 문화의 상징으로도 여겨지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M65 필드 자켓을 입고 있는 모습을 70년대 영화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널리 알려진 택시 드라이버나 애니올 같이 사회 부적응적인 캐릭터들이 이런 M65 필드 자켓을 입고 나온 경우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영화뿐만 아니라 8, 90년대 힙합을 중심으로 한
스트리트 컬처에도 영향을 미친 바가 커서 당시 대표적인 래퍼들이 M65 필드 자켓을 입고 뮤직비디오나 화보를 촬영한 것들을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를 대표하는 래퍼 나스의 경우에는 당시 출시했던 94년에 출시했던 일매틱 앨범의 It Ain't Hard to Tell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에서 M65 필드 자켓을 입고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스틸 브랜드 슈프림 역시 초창기부터 꾸준히 M65 필드 자켓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들을 생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는 군수용품 생산업체 스피왁을 통해서 M65 필드 자켓 기반의 제품들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나스의 경우에는 2017년도 아마 그때 슈프림과 함께 포토 티셔츠를 내놓는데 이때 나스가 아마도 M65 필드 자켓으로 보여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해당 자켓을 입고 찍은 사진을 가지고 티셔츠를 출시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M65 필드 자켓 함께 소개할 슈프림 필드 자켓 역시 M65 필드 자켓을 기반으로 제작된 제품이고요. 제품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빈티지 스토어 도비가에서 구매했던 제품이고, 해당 제품은 보시다시피 M65 필드 자켓의 느낌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변주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컬러가 스탠드 컬러가 아닌 이런 일반적 누워있는 컬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소재 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오리지널 제품과 달리 면 소재의 이런 헤링본 트윌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런 약간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헤링본 트윌 원단 같은 경우에는 미 해병대 P410, P44라고 불리우는 그런 빈티지 제품에서 많이 쓰였던 원단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게 M65 필드 자켓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다른 밀리터리 제품들의 느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일 것 같고요. 색상도 올리브 그린이 아닌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일상에서는 훨씬 편하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헤링본 트윌 원단 특유의 페이딩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이런 팔 부분에 자주 쓸리는 부분들에 이런 컬러 부분에 페이딩이 굉장히 멋있게 나 있어서 마음에 드는 제품. 좀 재미있는 것은 역시나 오리지널 제품과 비슷하게 이렇게 주머니 안쪽에 밀스펙 패치를 담고 있어서 마치 오리지널 제품과 같은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M65 필드 자켓을 제가 입을 때는 보통 초겨울이나 가을에 두꺼운 후디를 입고 M65 필드 자켓을 최종 아우터로 입는 코디를 좀 즐기고 있어요. 제가 20대 때 3세대 모델을 사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입었었는데 이때부터 그런 방식으로 입어서 활용을 하곤 했습니다. 슈프림 제품은 사실 원단이 두껍지 않고 셔츠처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너로 많이 입고 있고요. 좀 특유의 마초적인 느낌이 없고
검은 색상이 사용되어서 좀 더 과한 느낌이 없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M65 빌드 파카, 이렇게 파카라고 부르죠. 카에 비해서 M65 빌드 자켓을 입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아무래도 좀 넉넉한 느낌으로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M65 빌드 자켓이 조금 터프한 느낌이 좋아서 20대 때부터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야전 자켓으로 새로운 느낌의 코디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뿅! Analyze, drop a jewel, inhale from the L school